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 조선낙호 이무용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참 여주는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할수록 애향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장이다라는 게 너무도 절절히 느껴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들, 유물들, 유적들 굉장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제가 애양심과 더불어 겸손해지기도 하는 참으로 정말 충절의 고장이다. 애양의 고장이 충절의 고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빠밤 대로사, 여주시 하동에 있는 대로사에 대해서 여러분 왜 충절의 고장인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식 한 스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효종대왕릉이 효종대왕릉이 구리에 있다가 지금 현종 14년에 지금의 영릉으로 세종대왕님 옆으로 오신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 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암 송시열 주자학,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의 대표적인 선각자십니다. 대표적인 학자예요.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학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선시대 스타였어요. 스타. 그때는 유교 사회였으니까 대스타였습니다. 그 주자학의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효종대왕이었어요. 효종대왕. 그러니까 효종대왕님이 승하하시고 눈물로 지새운 밤, 임금님을 기린 밤, 그곳이 바로 대로사였어요. 지금의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그때 북쪽에 계신, 북쪽 방향이에요. 북쪽에 계신 임금님, 효종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적시었다. 임금님을 기렸다 하는 곳에서 대로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비화가 뭐냐면 효종대왕님과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우암이 호입니다. 송시열 선생님은 정확히 12살 차이입니다. 양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둘은 소울메이트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이에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물론 임금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스승으로 모셨다. 효종대왕님이 깍듯하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눈물 짓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효종대왕님을 기리면서 대로사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러다가 영조 때, 한참 시간이 흐르죠. 영조 때,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 때 세종대왕님을 뵈러 영조 대왕이 행차를 하십니다. 그 멀리 한 100리 되나요? 거기서 한양에서 여기까지 행차를 하시는데 와가지고 세종대왕님 곁에서 제사를 지내고 뜻을 기리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충절의 고장이구나. 여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계셨던 그곳에 그러면 내가 현판을 직접 만들어 줄 테니 친필을 씁니다. 뭐라고? 대로사. 큰 대자. 늙을 노자. 즉 뜻이 깊은 덕망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노인,
즉 우암 송시열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로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정조의 뜻이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지시가 정조. 우리나라 마지막 르네상스를 만든 왕이 바로 정조 아닙니까? 근데 여주는 특별나요. 세종대왕님도 엄청난 업적, 뭐 말 필요 없죠. 그분은 뭐 스터디셀러입니다. 근데 효종대왕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대동법. 세금을 쌀로 통일한 통일미, 대동미로 통일한 대동법. 뭐 여러 가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왕인데 효종대왕 제일 큰 업적이 북벌이었죠. 물론 현실로 옮겨지진 못했으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그 형과 볼모로 끌려갔거든요. 그땐 복림대군이라고 해서 본인은. 근데 형이 갑작스럽게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가셔서 동생인 효종대왕님이 왕이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끌려갔을 때 그 울분을 많이 느끼고 울분을 많이 느끼고 청나라를 오랑캐를 유교의 나라니까 치자라는 게 있었고, 사실 제가 속으로 볼 때는 실제 북벌도 있었지만 훈련도 훈련 그 시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그 유교의 나라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명분적인 것도 있었어요. 즉 왕권 강화. 내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가면 뭐 시끄러웠던 유생들이나 지방 유생들이나 어떤 모든 그 유교의 그 중심이 나를 비난하지 않으니, 나를 지원해 주니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제가 볼 때는 침범한다? 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서 몇 년을 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때 느꼈을 때는 미국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국내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파악 못하고 길이길이 뛰니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했던 어떤 미봉책이 아니었을까. 고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길이 샜는데 대로사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영조의 그 친필 현판이 있고 이게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조선 말 흥선대원군 때, 고종의 아버님 흥선대원군 때, 이것도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흥선대원군이 없애려고 했어요. 전국에 600개의 서원, 대로사가 서원입니다. 즉 유교의 뜻을 기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현을 기리고 대표적인 그 우한 송시열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곳인데,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조대왕의 뜻이 현판이 직접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사액서원이에요. 나라에서 돈도 받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이것까지 없애면 내가 욕을 너무 먹겠다 해서 600개 중에 46개가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여주의 빠밤 대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반발들이 워낙 강하니 왜 저기는 왜 이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강한사로. 그래서 대로사의 이름이 강한사로 갔다가 다시 대로사로 원래 이름이 바뀝니다. 보물 20호인가요?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로사는 강한사로 이름을 바꿨다가 흥선대원군 때 철폐되면서 철폐의 위기를 면하면서 그러면서 강한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대로사로. 왜?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왜? 맨날 서원에서 감나라 배나라 나라 뭐 어떻게 되게 하고선 세금 안 내죠. 주민들 돈 뜯죠. 뭐 아주 민폐란 민폐는 그냥 서원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양반들이
아주 얼마나 그냥 피 빨아먹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600개를 철폐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업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유교가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맨날 공자 맹자만 외치다가 제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3년상, 6년상이냐. 맨날 그 제사 지내는 거 부모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형식주의에 엉매여서 조선이 발전을 못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걸 알아낸 깨달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는 분명한 굉장한 그 반발이 있었지만 기득권층이 당연히 반발하죠.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됐다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대로사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하동에 아직도 그 건재하고요. 여러분 하동 그 장애인 체육 시설인가요?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그 옆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뜻을 기려보도록 하고 그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실제 묘가 원래 거기 있었다가 한 20년 정도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묘를 이장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괴산에 구양동인가요? 뭐 무슨 동인데 술을 끊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쪽으로 이장을 해. 실제 그래서 그 묘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위패하고 사당을 모신 것 뿐이에요. 그 뜻을 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북쪽인 이유가 대로사가 북쪽인 이유가 효종대왕릉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또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주 이씨 대단한 곳입니다. 이완 장군님 고려시대 땐 이규보의 동국여지승 이규보의 동문서사 하여튼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있고 대표적인 조선 후기 때 이완 장군님 그분은 한 16살 정도 더 많았어요. 효종대왕님보다. 하지만 그러니까 책사에는 우암 송시열이 있었다면 국방부 장관, 군사에는 이완 장군님이 계셨어요. 오른팔, 왼팔입니다. 서로. 그 두 분이 이완 장군님은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효종대왕님 곁에 묻어다오. 근데 왕 옆에는 묻어줄 수 없으니 지금의 상고동 거기 첼시 가는 신세계 첼시 가는 거기 상고동에 장군석하고 이렇게 늠름하게 버티고 있고 이완 장군님 묘가 그의 부인과 같이 합장돼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셔서 여러분 그 충절의 고장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바로 뭐 효종대왕님을 양 사이드에서 문인인 송시열이 딱 기리고 죽어서도 누구예요? 이완 장군님이 또 북벌론의 대표주자 이완 장군님이 또 국방부 장관 이완 장군님이 딱 임금님을 기리고 있고 얼마나 더 굉장한 터입니다. 그래서 여주가 여흥에서 원래는 여흥군이었는데 영조 때 여기는 이렇게 좋은데 여기를 왜 군으로 하냐 해서 대로사 생기고 대로사 생기고 이장 되면 효종대왕릉까지 이장이 되면서 여흥 목으로 갑니다. 군보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예요. 그때도 시였어요. 조선시대 때도. 왜? 세종대왕님과 효종대왕님이 묻힌 곳을 군으로 할 수는 없다. 승격시켜라. 인구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여흥목이라고 했습니다. 여흥. 검은 말이 치솟은 곳이에요. 여기는 여흥. 검은 말. 신성스러운 말이 태어난 곳이 여흥입니다. 즉 여주의 기원이고 여주는 어느 고장보다도 충절의 고장이다. 그 뜻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주가. 정말. 그리고 대표적인 충절인들이 여주 이씨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씨분들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귀엽게 봐주세요. 여주 이씨 분들의 대표적으로 충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북벌론의 대표 중심지였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오랑캐 청나라 놈들. 여하튼 대로사는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여주의 충절에 대해서 정확히 되짚어 볼 수 있고 뜻을 기리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그 뿌리를 내린 여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행운이다. 그리고 이 강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행운이다. 그래서 가보실 곳 대로사 그 뜻을 기리시고 그리고 이완 장군님묘 한번 가보시고 상고동 그리고 어디 가냐? 바로 효종대왕릉 한번 가셔서 이분의 못다한 꿈 북벌 이분의 못다한 애틋한 형이 죽은 그 애틋함 얼마나 슬퍼요. 형을 좋아했어요. 형을 좋아했다고. 이 동생이 우애가 깊었어요. 둘이 볼모로 끌려가서 눈칫밥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청나라 놈들이 아유 저 어디 변방에 변들이 저 왕들 저 세자들 왔네. 아유 촌놈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를 갈았겠지. 여하튼 우리의 고장은 이런 역사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저는 꼭 전주 이씨예요. 제가 이씨 때 그 광주 이씨 선산이 옮겨졌잖아요. 어디로? 그 신지리 그리고 저기 점동면 사공리 그분들 또 고맙다고. 왜? 조선시대가 그 이장하면서 임금님이 들어오면서 200년 더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뜻을 기리고 그리고 가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그 일본 놈들 때문에 이 참배라는 뜻이 참 안 좋은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참배라는 뜻은 좋아요. 가서 뜻을 기린다는 거예요. 참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 분의 뜻을 이인손과 이계전님을 또 뜻을 기릴 수. 그건 저 개인의 어떤 트래블이 될 거예요. 여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대로사 말고 우리 영월로 신륵사 뭐 많습니다. 그런 곳에 탄생 비화를 정확하게 제가 짚어주는 여주 공식 홍보대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공식 홍보대사. 자, 지금까지 여주시 공식 홍보대사 조선락커 이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